5형 문제 중에서는 이렇습니다. 100% 정답되는 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빈칸 뒤에 쉼표가 있으면 100% 부사 뭐 이런 식이거든요. 수동태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역시 100% 부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 100% 부사. 그런데 이게 100%에서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수동태 뒤에 빈칸은 99% 부사고요. 그런데 형용사가 정답되는 5형식 구문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점 확률이 떨어지는데 동사 뒤의 빈칸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타동사일 때의 명사, 자동사일 때의 부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를 해가지고 비동사와 같은 형용사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요. 거기다가 명사 앞 빈칸은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확률로 다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명사 앞 빈칸은 형용사가 80% 그랬고요. 80%. 그리고는 명사 10%, 그 다음 ed 형태의 과거분사가 5%, ing 형태의 문사가 5%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형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품사 고르기 문제는 원래 쉬워요. 품사 골라주기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낮은 문법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요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사 뒤에 빈칸 봅시다. 요 문제입니다. 대신 역시나 이것도 요령은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령은 어떤 요령이냐, 일단은 잘 모르면 명사 뒤에 이거 왜 지우게 되어있지? 일단은 잘 모르면은 다시 여기 명사가 있죠, 그죠? 잘 모르면 명사 뒤에는 제일 긴 것 찍으면 확률이 제일 높대. 알겠습니까? 뭐 간단하나? 명사 뒤에 제일 긴 것 찍으시면 확률이 제일 높더라. 그리고 원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배우고 나서 올라오도록 할게요. 1번. 일단은 확률적으로 모르시면 ly 붙어 있는 걸 고르세요. 80% 정도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80% 정도. 왜 그런 원리가 되느냐? 자, the new policy requires us. 자, 이 새로운 정책이 우리로 하여금 to wash your hand, 손을 뽀독뽀독, 꼼꼼하게 쓴다. 그죠? 이 꼼꼼하게라는 의미의 부사, 바로 thoroughly라는 부사입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해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 부사가 일단은 80% 정도 정답이 되겠다라는 말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명사 뒤에서 부사가 나와서 동사 수식이란 말인데, 자,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동사 수식하는 품사를 의미하는데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동사들의 90%가 타동사입니다. 뒤에 반드시 명사가 붙어 있죠. 반드시 명사 붙어 있죠. 우리 고마울 때 thank 안 그런데 thank you, 사랑할 때 love가 아니라 love you 맞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는 항상 붙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동사를 수식할 때는 그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 목적어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꼼꼼하게 손을 씻을 때 thoroughly wash your hands라는 표현도 있고 wash your hands thoroughly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네. 자, 특히 복수명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복수명사는 부사가 90% 정답, 80%에서 90% 훨씬 올라갔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복수명사 뒤에 긴 것 찍기, 바로 이 원리데이. 자, 복수명사 뒤에는 부사가 정답될 가능성이 10% 정도 더 상향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복합명사라는 원리 때문이거든요. 사실 명사 뒤에는 여러분들 부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customer complaint, 고객 불평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라든지. 오케이? 그런데 네. 복수 명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복합명사 원리, 앞에 명사는 무조건 단수로 써야 되는 그런 원리 때문입니다. 가사명사를 할지라도 복합명사는 앞에 명사를 복수를 안 써. 이걸 뒤집어 설명하자면 복수명사, 단수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지만 복수명사 뒤에는 저리 쓰면 되겠구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된 기대. 자, 이번에는 명사 10%, 복수명사가 아닐 때네. 알겠죠? 아까도 저거 보여드렸지만은 복수명사일 때는 안 되지만
지금처럼 명사일 때 빈칸은 요거는 여러분들 한 10% 정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10% 정도의 가능성. 보겠습니다. 자, we cannot process loan. process 같은 경우는 처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요. 뭐 가공 처리하다, 전산 처리하다, 주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처리할 때 쓰는 그런 동사고 토익 시험에서는 빈도가 매우 높죠. 뭐 정보 처리 기사 하나? word processor 맞습니까? process가 처리하다 의미. 자, we cannot process loan blank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적절한 서류 없이는 대출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거든. 정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명사 뒤에도 명사가 나올 수가 있더라. 즉 대출을 적용 가능하게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출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 뒤에 부사가 오답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바로 그 경우가 복합 명사일 때 특히 프로세스에 맞춰야 돼요. 대출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처리하는 건 행위들이야. 어떤 불평, 불만 같은 걸 처리하고 주문 같은 걸 처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처리하는 게 프로세스거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디반. 자,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을 복합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합명사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 지금은 대출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나중에는요. 뭐 일자리 신청 그러면은 job application 이 되겠습니까? 복합명사는 한 번 정해지면 그 앞에 명사 종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20년 넘게 여러분들 강의를 해왔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는 게 좋은 전략인데 대신 절대로 항상 강조하지만 사전 보고 하는 거 아니디. 전혀 아니야. 네. 토익 시험에 나온 놈들이 어차피 반복이다. 어차피 반복.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쭉 여러분들 정리해 뒀는데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 되는 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시험치기 전날 챙겨드리는 자료에 또 담기게 됩니다.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동안 출제했던 복합명사들 한번 쭉 좀 더 많은 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는 빈도가 높으니까 지금 보란 얘기고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성 원리 얘기 드렸죠. 그죠? 빈도가 희박한 것들은 시험 치기 전, 시험 당일 그때 딱 보고는 또 까먹었다가 시험 칠 때만 보는 거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뭐 work performance, 업무 실적이라는 표현도 있고 performance appraisal, 실적 평가라는 표현. 자, safety standards가 안전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보안 기준이라면 security standards라는 표현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씩만 기억하십니다. 한 개씩만. 참고로 요거는 볼까요? Sales figures, benefits package. 잠시만요. 아이고 소리 이상했죠? 하하 이게 좀 쪽팔리네. 남자답게 우렁차게 사자 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얌삽하게 나왔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 복수명사 뒤에는 명사 쓰지 말라 했는데 나는 의문이 드셨다면 제 수업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지 안 졸고. 네. 여러분들 세일맨이 맞아요? 세일즈맨이 맞아요? MBC 뉴스 데스크 봅니까? MBC 뉴 데스크 봅니까? 뉴스 데스크야. S가 붙으면 단어대 우리 신발 샀는데 그게 프로스펙 신발이 아니라 프로스펙스 신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즉 S가 붙어도 이게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게 복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ales figures야. 판매량 실적. 그 다음 benefits은 혜택을 의미하지만 benefits는 보통 복리 후생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enefits package 복지 혜택.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복수명사 플러스 명사꼴이 있긴 한데 이건 복수 개념이 아니구나. 뭐라고 기억해 놓으실 것. 자, 세 번째 형용사 5%. 자, 요거는 암기 외에는 방법 없대. 볼까요? I'll make items reliable. 제품을 믿을만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언어적으로는 제품을 믿을만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믿을만하게라는 reliably가 오답된다 이 말이야. 자, 원래 문법적인 실제 언어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명사 꾸미는 것은 형용사 맞습니까? 동사 수식은 부사 맞니? 그래서 원래는 명사 대 빈칸은 명사를 꾸밀지 동사를 꾸밀지를 구분해야 돼.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강의해 보니까 사람들의 언어력이
천차만별이 아이가 다 달라.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라고는요 이거밖에 없다. 제가 항상 얘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지, 부실동 그랬대. 괜찮아요. 부실한 똥하면서, 그죠? 네. 부사시라는 동사 make, have, keep, find, consider. 물론 whether, prove나 leave나 call이나 deem이나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빈도가 희박한 건 시험 전달해. 그리고 빈도가 좀 높은 것들을 기억하는데 좋습니다. 얘들이 뭐냐고요? 목적어 뒤에 부사 안 쓰는 동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이런 거 하지 말이,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말고, 네, 그냥 부실동이구나 정도. 그래서 제품을 믿을만하게 라는 표현이라도 그저 LY를 떼야지 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 얘는 그냥 우리 암기합시다. 알겠죠?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I'll post a memo. 나는 post a memo. 메모를 포스팅할 거구나. 근데 이 메모를 포스팅하는데 Plan for a vacation. 휴가에 필요한 메모. 휴가할 때 휴가에 관련된 그런 메모를 게시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정답이 자 necessary. 볼까요? 역시 원리는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게시하겠다가 맞는지 필수적인 메모를 게시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게 어느력이 다 다른 거야. 어떤 분들은 둘 다 괜찮은 기라. 그래서 얘 또한 방법이 없는데 일단 원리는 동사냐 그 다음 명사냐 어느 것을 구분하냐 이걸 언어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형식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뒤에 부사가 오답되는 걸 다 또 뒤봤디 알겠습니까? 이게 다 찾은 거야. 다 찾아보니까 역시나 5개 5셈이라고 해가지고 5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정말 모아보니까 이 5개가 거의 한 80% 계속 돌아오고 있디. circulation 계속 돌고 있는 기라. 그래서 얘들은 우리 이래 합시다. 얘들은 명사 뒤에 부사 오다 그래 하지. 무식하게 합시다. 얘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명사 뒤에 나올 때 뭐 부사 형태 불가 이래 외우는 거 제일 좋다. 이래 외우는 거 제일 좋아. 그래서 어떤 뭐뭐에 대해서 필요한 메모를 게시할 거다.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때?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그죠? Which is necessary, which is available, which is possible. 아주 쉬운 문제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 가능하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바로 후치수식 형용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말이 어렵니? 그냥 얘들은 형용사. 우리 그래서 오형식 동사 일단 5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후치수식 형용사 5개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모르면은 ly 붙이는 걸로 하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 하지? 좋습니다. necessary 또 뭐뭐가 이용 가능한 메모 available 가능한 명사 possible 관련이 있는 명사 relevant 그 다음에 뭐뭐가 준비된 메모 ready까지 포함됩니다. 요거 2개 딱 외워놓은 거야. 밑에 거는 여러분들 다 걸려요. 다 비싸게 걸려요. 얘들은 나머지 것들은. 자 여러분들 동사를 형용사 자리에 쓰고 싶을 때 바로 ed와 ing 형태 여러분들 분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분사 exciting 흥미롭고 satisfied 만족했고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때 분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분사 또한 당연히 가능하겠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가 나왔죠. 사실 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 뒤에는 분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기존의 복합 명사로 본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형용사나 부사 고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내가 읽는 건 정보요. 어떤 정보? provided, 제공된 정보를 읽겠죠.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정보, 제공을 읽는 게 아니라 정보 분류사항을 읽는 게 아니라 제공된 정보를 읽는 게 적절한 그런 문제인데 ed 형태도 가능하구나. 원래는 분사는 명사 앞에 나온대. provided information, 제공된 정보. 됐습니까? 원래는 명사 앞에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제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원래 글도 마지막에 딱 쓰는 게 제일 강조를 둔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똑바로 좀 그래 채워내면 될 건데 아유 등신. 참 마지막에 등신밖에 안 들리지? 맞지? 항상 마지막에 쓰는 게 강조란 얘기인데 알겠습니까? 처음에 쓰든가 알겠죠? 처음에 쓰든가 이 등신아 하면서 그죠? 정신이 바짝 올라오거든. 혹은 마지막에 쓰든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명사 뒤에 후치 수식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다면은 과거 분사가 나올 수 있다면 나머지 한 경우는 현재 분사이겠죠. 그죠? 나머지 한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분사 5%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ed 형태 5%, ing 형태 5%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10%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I found your idea. 나는 네 아이디어가 interesting, 흥미로운 걸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명사 대 분사도 가능한데 만약 분사 문제가 나왔다면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네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interesting. 좋습니다. 감정동사 아시죠? 사람 만나면은 ed 아니면은 ing 아시죠? excite, satisfy, impress, please, exhaust 이런 것들. 자, 여원리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8세트의 127번 문제입니다. 8세트의 127번. 항상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명사 뒤에 혹은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빈칸 나오면 ly 붙은 게 80%, 그 다음에 명사가 여러분들 5%, 잠시만 명사가 좀 10%, 네. 그 다음 형용사가 여러분들 5%, 그 다음에 ed랑 ing의 분사는 역시 5%, 뭐 이렇게 여러분들 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본 적이 없으면 일단은 위에 거 위주로 골라주자라는 게 여러분들 스킬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부사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디. 확률 낮은 거는 암기, 나머지는 확률. 알겠습니까? 이래 가는 기라. 해석은요. 자, consider seaplane to suspend. suspend은 보류하다. all flights, 모든 비행편을 보류, 정지시키는 걸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필수적으로라는 D번을 쓸 수가 없는 이유. 누구 때문이죠? 그렇지. considers요. 다시 말할게요. make랑 keep, find, consider, 뭐 prove. 부사시라는 동사.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3세트의 108번 문제입니다. 13세트의 108번 문제. 자, items가 나왔죠. 복수 명사일 때는 확률이 더 낮디. 복수 명사가 돼버리면 ly가 80%에서 90% 올라간디. 물론 동사는 나올 수 없고 명사가 나올 수 없고 directed 분사는 5%예요. 즉 뭐지? 90%와 5%가 싸우는 기라. 그러면 빨리 풀 수 있겠네. 그죠? 빨리 풀 수 있겠네. 정답은 A가 맞나요? 참고로 directly 혹은 directly 발음 둘 다 좋고요. 바로 곧장이라는 의미의 부사인데 ly 형태의 부사 중에서는 토익 역사상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어휘입니다. 왜? 비즈니스 용어거든요. 비지한데 꾸무대는 거 누가 좋아하겠노? 그죠? 항상 바로 곧장 from its warehouse요. 창고에서 바로 싸야지 유통 과정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싸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쿠팡 혁명이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랬었거든.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더. 뭐 전혀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이런 문제 보면 상당히 빠르대. 복수 명사가 나왔네. 그렇다면은 명사 버리고 알겠습니까? effect은 효과라는 명사 버리고 그리고는 얘가 5%, 얘가 90% 이런 싸움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는 명사 뒤에 명사, 요것도 명사네. 하여간 명사가 나올 가능성이 10%, 그 다음 accurately라는 단어가 부사니까 80%, 형용사가 여러분들 5%. 단 형용사일 땐 앞에 거 봐야 돼. 항상 형용사가 선택지에 나올 땐 여러분들이 점검할 건 동사. 이 동사가 make나 have나 keep, find, consider 5형식 동사가 아닌지 혹은 선택지에 나온 형용사가 available, possible, necessary 이런 후치수 형용사가 아닌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르면 뭐 부사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부사지 뭐. 그래서 customer information, 고객 정보를 accurately, 정확하게 entering, 입력한 걸 알겠습니까? 요걸 봐야겠구나. entering, 입력하다.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것으로 주어는 praise him. praise는 칭찬하다, 칭찬해 주었다. 그런 문제였네요. accurately, 정확하게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부사죠. 14세트의 124번. 자, 14세트의 124번. 자, 풀이하는 과정, 스텝 바이 잘 봐야 돼. 으락! 명사가 나왔는데 복수기 때문에 부사가 90% 되겠고 명사는 버리고 원래 S 붙어 있는 것도 명사대의 버리고 요거는 명사금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선택지에 나왔으니까 요 놈이 O형식 동사가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 make랑 have랑 keep, find, consider, prove가 아니니까 부사 C번 이래 가는 기대. 좋습니다. 지원자들 명단을 rarely, 정기적으로 자주 체크하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이 확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5번입니다. 단어만 바뀌고 똑같대. 단어만 바뀌고 복수명사 나오니까 명사 버리고 S 붙어있는 거 버리고 그리고는 보자. O형식 동사만 아니면은 C번. 맞죠? 그죠? 토익 시험은 20년 동안 이 원리였대. 동일한 문제인데 분명히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단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빈번하게 supervisor들, 그들의 직속 상사들과 함께 토크하다, 이야기하다. 23세트의 125번. 자, 23세트의 125번 문제입니다. 역시 funds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복수명사니까 ty로 끝나는 명사 얘들은 좀 버리자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ecessitate 중요한 단어 아닌데요. 원래 ate로 끝나는 것들이 주로 동사들이 뭐 associate 제휴하다라든지 graduate 졸업하다라든지 at로 끝나는 것들이 주로 동사고요. 그리고는 형용사와 부사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부사지만 그런데 형용사도 가능할 수 있다 떠올리는 거라. 요거는 C번이 맞습니까? D번이 맞습니까? 실제 이 문제가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D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엄청 많았대. 엄청나게 많았어. A public fundraising, 공공모금 행사가 was organized, 기획되었던 거야. 왜? Together, 모으다 의미 동사입니다. fund, 자금을 반드시 모으려고 행사가 기획되었다. 나쁘지 않잖아. 그죠? 나쁘지 않은 거야, 해석이.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해야 돼. 후치 수식 형용사는 따로 암기해야 됩니다. 단어 뜻을 지금 여러분 모를까봐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necessary, available, possible, ready, relevant.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부사 안 써야지. 이게 다 돼.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부사 안 써야지. 명사 대 부사 안 써야지. 이게 다야. 그래서 어떠냐? 원래 필수 자금은 necessary funds를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어떤 자금이냐? necessary to purchase a property. 보니까 이 property,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거야. alright?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정답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로 요거는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 지금부터 기출 문제, exercise 문제 풀이 시간. 오늘 1분 30초만 드릴 건데 속도가 중요하대. 속도. 요거 속도가 중요해. 여기 땅.